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링크가 있는데요. 혹시 뭔가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제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호성이고요. 여기 사진 있고 제가 앤서즈라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DevOPS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이랑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2014 파이콘 코리아를 구경을 왔었는데 그때 보고 이제 발표를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콘 2014에 이제 그 테스트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어떤 분이 강연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비슷하게 한국에 한번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일단은 테스팅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테스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잘하고 계신 분들께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꼭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테스트라는 게 그 코드는 누군가에 의해서 테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동료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고객이 그 코드를 테스트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테스트라는 것이 길게 보면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발 과정들을 보면 디버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걸 테스트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자신감인데요. 코드를 항상 수정을 하고 나면 내가 수정한 것이 맞는가, 버그를 고치고 나서는 버그를 수정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특히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내가 수정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그런 데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데 대한 테스트가 있다면 변경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얻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체가 물론 버그를 줄여주기 때문에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테스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자체, 코드 자체에 대한 더 좋은 구조들이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런타임에서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랭귀지의 경우에는 다른 컴파일 랭귀지에 비해서는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는가? 사실은 수많은 종류의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할 것은 이제 로드 테스트라든지 그런 비기능적인 테스트가 아닌 기능에 관련된 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단위 테스트고 두 번째는 기능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 뷰에서 보는 테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기능 테스트는 사용자 뷰에서 보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그인 화면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개발자 뷰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그걸 밸리데이션하는 펑션에 대한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가 되고요. 기능 테스트는 실제로 로그인을 웹브라우저에서 해보는 것이 기능 테스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함수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기능 테스트는 요구사항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단위 테스트는 그 단위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목을 사용을 하고요. 기능 테스트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예를 들면 로그인 정보를 미리 넣고 로그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픽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위 테스트는 자주 실행되는 반면에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고요. 기능 테스트는 다양한 것들을 통합해서 테스트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는 더 좋은 코드에 기여를 하고요. 기능 테스트는 퇴근에 기여를 합니다. 이 기능이 끝나야지만 집에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테스트를 하나를 보면서,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주식을 몇 개 사서 주당 프라이스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사서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를 계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주당 가격을 곱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걸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저희가 가장 처음에 지도하는 방법은 파이썬 쉘을 띄우고 인스턴스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불러보는 거죠. 처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구글 주식을 166달러에 100개를 샀으면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야후 주식을 36달러에 100개를 샀으면 그때 가격이 합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은 테스트를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네, 근데 이걸 다시 테스트하려면 또 똑같은 것들을 다시 쉘상에 입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과연 이 금액이 17,648, 21,263이라는 금액이 잘 맞는 건가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다시 누군가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값을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구글 주식을 사고 나면 금액은 17,648이 돼야 되고, 야후 주식을 사고 나면 21,263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17,648이 맞네, 21,263, 21,263이 맞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역시나 테스트를 했고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건지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값과 저 값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지만 잘 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면 어설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설트를 쓰게 되면 어떤 값과 어떤 값이 같은지를 코드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같지 않으면 이렇게 어설션 에러를 발생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된 건지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왜 틀렸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러 값을 1을 바꿔서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은 이쪽 부분만 보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난 건 알 수 있지만 왜 실패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설션에서 어설션 에러가 나면 이 섹션이 나오면서 다음 테스트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 시작 시에는 이제 테스트를 잘 만들면서 테스트를 해야지, 개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코드가 계속 복잡해지고 로직이 추가됨에 따라서 테스트도 점점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펑션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노력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테스트를 안 하다 보면 이제 깨진 창문처럼 다른 것도 테스트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의 사용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는 것이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아마 다들 들어는 봤고 사용을 해봤지만 보통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일단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고요. 임포트 유닛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테스트를 구조화하고 테스트 결과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이제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독립적인 테스트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들을 묶어서 테스트 시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트들을 테스트 러너를 통해서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을 하고 결과를 레포트를 합니다. 이런 식의 테스트 이름을 가지고요. 테스트 케이스들을 모아서 테스트 시트로 만들고 러너를 통해서 실행시켜서 방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아웃풋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 보면요. 아까 그 예제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는 주식을 산 다음에 이렇게 assert equal을 해서 내가 계산한 코스트와 기대하는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돌았고 잘 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테스트가 이제 실패를 하죠. 사실은 저희 성공하는 테스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어야지만 그게 코드를 개선시켜 주거든요. 그럼 이제 코드가 실패하는 테스트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을 사고 그 다음에 야후를 사는 테스트고요. 구글 주식을 사고 야후 주식을 샀는데 마지막에 어설트를 해보니까 기대값은 이제 21,264였는데 실제값은 21,263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닛 테스트 실패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돌았지만 두 번째 테스트는 실패했다. 근데 실패한 게 이 포트폴리오 테스트 케이스라는 클래스에 있는 테스트 구글 야후라는 함수에서 실패를 했고 그 라인이 여기다. 예, 15번째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패를 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그냥 어설트를 했을 때랑은 조금 다르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가 실행이 됐다. 그리고 하나가 실패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어설트랑 비교를 하면 테스트를 하나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돌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위치랑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트가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테스트가 100개를 넘어가기도 하고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실패하면 그것만 골라서 돌려야지 그걸 전체를 다 돌리면 시간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골라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테스트 케이스에서 테스트 구글 야후라는 펑션만 골라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에서 그 테스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두 개의 테스트가 있었지만 하나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테스트 파일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뭐 예를 들면 10개 파일 있다. 그러면 이걸 푸시하기 전에 10개 파일을 다 테스트해서 정상적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닛 테스트에 디스커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라는 게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그 패키지나 모듈로 되어 있는 파이썬 중에 테스트로 시작하고 파일로 끝나는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로딩을 한 다음에 테스트 시트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다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인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해 주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 긁어서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입세션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클래스에 여기에 shares라는 게 결론 주식수니까요. 주식수가 인티저 값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인티저인 것을 아래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 입세션을 내는지를 리턴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세션을 테스트를 이 부분이 이제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여기 부분이 shares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냥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로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의 테스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익세션을 발생시킵니다. 아까는 F였는데 이번에는 E죠. 네, 이거는 테스트를 실행시키는 중간에 익세션이 발생을 했다는 의미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에러가 한 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션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assert lazies라는 걸 쓸 수 있고요. assert lazies에서 잡고자 하는, 나와야만 하는 이 세션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세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정상적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세션에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이 섹션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저희가 assert equal이랑 assert lazies 두 개를 봤는데요. 사실은 assert라는 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 모듈에서도 상당히 많은 assert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고 가독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링크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파이썬 3.4에서 재밌는 거는 assert log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블럭 안에서 그 블럭이 실행되고 났을 때 내가 원하는 로그가 출력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마다 반복되는 초기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면 주식을 이제 몇 개를 사고 코스트를 계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테스트 펑션마다 다 앞에 주식을 사는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공통된 부분들을 커먼하게 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 유닛 테스트에 있는 셋업이랑 teardown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위젯을 만드는 건데요. 그 위젯의 디폴트 사이즈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했을 때 리사이즈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두 테스트 케이스인데요. 두 케이스 둘 다 모두 처음에는 위젯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위젯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과 teardown 함수를 넣어서 유닛 테스트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흐름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좀 잘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클래스의 그 멤버 펑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셋업이랑 teardown은 항상 모든 테스트 펑션이 실행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셋업이 불리고 테스트 A가 호출되고 teardown이 호출되고 다시 셋업이 불리고 테스트 B가 실행되고 teardown이 다시 호출되는 그런 구조로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비슷한 테스트를 반복을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는 테스트 함수는 0부터 5까지 짝수인지를 테스트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0인지 나머지가 1인지를 체크를 하는 함수고요. 여기 보시면 좀 아마 익숙하지 않은 서브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 테스트가 어떤 걸 하는지는 뒤에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 테스트 이븐에 의해서 나오는 테스트 출력 결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븐 위드 서브 테스트로 나오는 테스트 결과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홀수인 1이 나오자마자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3, 5를 모두 테스트를 했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유효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함수의 인자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숫자 레인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트링의 리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를 계속 하나씩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브 테스트를 써주면 그중 하나가 페일이 나더라도 나머지 테스트를 다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테스트가 무엇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출력 결과에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 코드로 저희가 유닛 테스트를 어떤 식의 구조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테스트 러너라는 게 하는 거는, 테스트 러너가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테스트를 출력을 하고요. 두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러너가 테스트 시트를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 케이스에 테스트 함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테스트 함수들을 다시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업을 먼저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teardown을 이렇게 호출해 주는 구조가 테스트의 구조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뭐 셋업이 났을 때 에러가 나거나 teardown이 됐을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테스트를 했을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ssert 함수를 통해서 발생되는 assert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패로 기록을 해서 마지막에 레포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db user 쿼리를 하고 여기도 이제 db user 해서 딜리트를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db가 있어야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db 테스트 하기 전에 딜리트를 하려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뭐 젠킨스나 트라비스 같은 CI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CI에서 또 db가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목을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란 게 무엇이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시스템은 하나의 모듈 뒤에 다른 모듈들이 잘 연계되어서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DB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항상 테스트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만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전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가지고 붙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게 목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유닛 테스트 점 목이 있고요.
이거는 파이썬 3.3부터 표준 라이브러리 들어갔고 그 이전에는 그냥 pip 인스톨 목 하시면 임포트 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파이썬 오브젝트들을 동적으로 대체를 하고 사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라고 적어 두었는데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테고 제가 뒤에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존성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시키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는 그 함수를 잘 호출했는가, 그 다음에 그 호출할 때 적절한 인자를 우리가 원하는 인자를 넘겼는가, 사실 그 부분만 테스트를 하면 저희가 만든 그 모듈에 대한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는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기 전에 이 몽키 패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몽키 패치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거를 몽키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클래스를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인스턴스에서 함수를 이제 원래 add를 not exactly add로 바꾼 거죠. add를 not exactly add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원래 저희가 만들었던 3 플러스 3에서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3으로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런타임에 변경을 하는 걸 몽키 패치라고 합니다. 이제 목 사용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프로덕션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 프로덕션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메소드에 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짜 함수를 넣는데 그 가짜 함수의 리턴은 항상 3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정의된 가짜 함수를 여기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아무렇게나 불러보면 3이라는 게 리턴이 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가 이런 인자로 불렸는지를 체크를 하는 assert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RM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하게 os.remove를 불러가지고 파일을 삭제를 해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템프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셋업, 그러니까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에 delete me라는 내용이 적힌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실제로 지우는 거죠. 이 함수를 불러서 지워보고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이 파일 경로에 그 파일이 실제로 있는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없으면 테스트가 잘 된 거겠죠. 잘 지워진 거겠죠. 그런 다음에 혹시나 그 파일이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teardown 함수를 이렇게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 rm 펑션을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목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테스트 rm이라는 펑션에서 rm.rm이라는 임포트를 가져와서 이 녀석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원래 os.remove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실제로 실행시키지 않고 이쪽을 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지금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빼고 목.os의 remove라는 걸로 바꾸는 거를 지금 이 코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데코레이터를 써서 목.patch라는 함수를 쓰고 있고요. 그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rm.os를 대체하겠다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rm.os를 대체하고 그걸 목.os라는 인자로 넘겨주는 게 이 데코레이터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rm을 불러보면 이제 이렇게 불리지가 않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파일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os.remove가 불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목.os의 remove,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할 거는 과연 이 부분이 호출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르지 않고 그 함수가 불렸는지, 그리고 이런 템프 파일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불렸는지까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목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셋업과 teardown이 없어졌죠. 그래서 뭔가 준비할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우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os remove가 호출되었는지를 호출되지 않았고 os remove가 사실은 호출되었는지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 함수를 넣었거든요. 원래 제 rm 지우는 코드에다가. 그런 다음에
원래 유닛 테스트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 목을 사용한 유닛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처음 유닛 테스트는 당연히 os.remove가 그대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built-in function remove라는 것이 출력이 됐는데요. 두 번째 보면 제가 이 os.remove라는 애를 목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os.remove를 출력을 해보면 매직목이라는 이런 식의 객체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런타임에서 객체가 목으로 바뀐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목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그 다음에 값이 변하는 것. 값이 변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구글 주식 값을 가져오는지 잘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짰다. 근데 그 주식을 가져오는 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잘 가져왔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목으로 만들어서 항상 똑같은 값이 리턴되게 만들면 최소한 제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음 테스트를 할 때 앞에 테스트가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음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목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이라거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들 혹은 준비하기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목으로 만들어주면 테스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리얼월드 이그젬플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 포스트 메시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이 잘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올리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페이스북 그래프 API가 잘 되는지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프 API를 실제로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그래프 API가 잘 불렸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그래프 API의 put 오브젝트 부분을 목으로 바꾸고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put 오브젝트라는 것이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호출이 되었는가까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다운되어도 이제 제 테스트는 실패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목에서 좀 더 어드밴스된 것들을 보면요.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드가 이제 RM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일에 현재 시각, 마지막 수정 시각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마지막 수정 시각이 지금 시즌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지났는가를 확인하고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삭제라는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걸 테스트를 하려면 파일을 만들고 24시간 이전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식의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목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목 OS의 패스의 getTime의 return value를 현재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이 말은 여기 OS 패스의 getTime가 이 파일 네임이 뭘 넣든 간에 여기서 현재 시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테스트를 할 때.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면 RM을 호출하고 나면 이 if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OS remove가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lf assert first를 내서 목 os.remove가 불리지 않았다는 거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게 되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틀 전으로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면 이 os.remove라는 부분이 템프의 템프 파일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분기를 다 따라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if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만들기 힘든 조건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그 안쪽이 검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다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 테스트를 쓰면 if 문안을 이제 분기별로 테스트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에 가기 전에는 언젠간 한번 합쳐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른 모듈 서비스 등을 붙여가지고 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아마 그 회사에서는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테스트 환경이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프로덕션 환경이랑 테스트 환경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지금 그 테스트 환경에 제 모듈 배포를 해도 되나요? 그럼 아니면 이제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분은 나중에 테스트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테스트 환경을 가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쓰는 프로덕션 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만 이렇게 잘 개발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레디스라는 거는 메모리 캐시 DB고요. 그냥 단순하게 딕셔너리 같이 키를 넣고 밸류 얻어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레디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밸류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져오는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호출을 만들어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토마토라는 값을 넣고 토마토는 2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키 밸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토마토를 얻어왔을 때 그 값이 2인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레디스를 목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는 레디스랑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호스트에다가 레디스 서버를 제가 임시로 띄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또 띄워서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다음 테스트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커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커 파일은 도커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디파인을 하는 거고, 나는 레디스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코드를 어디 넣어달라.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어떻게 실행해달라. 라는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이제 복수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를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레디스랑 저희 프로그램 2개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YML이라는 정의 파일을 보면 내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레디스라는 서버가 있고 6379에 띄워달라. 그리고 나는 이거랑 연결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레디스를 띄워서 6379 포트를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쪽 호스트에는 etc 호스트 파일에 레디스는 이 주소다 라는 것들을 정의해서 이 서버에서 이쪽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2개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먼저 레디스를 띄워주고요. 그러면 레디스 서버가 여기 떴죠. 그 다음에 의존성을 가지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잘 되고 나면 이 2개를 다시 없애면 되겠죠. 이런 식의 테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도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로컬 호스트 내에서 모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도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호스트에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CI에서도 젠킨스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UI가 문제죠. UI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웹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손으로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 해보고 버튼 눌러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걸 보통 쓰고요.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툴이나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셀레니움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파이어폭스라는 거를 띄우고요. 실제로 띄웁니다. 브라우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 python.org로 들어가고 저희가 브라우저에 치는 거랑 동일하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의 타이틀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의 코드가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파이콘 2015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이메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면 메일이 잘 보내졌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하려면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띄운 다음에 이쪽으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한 다음에 파이콘 코리아 2015라는 페이지 제목을 볼 수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D 이메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고 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엔터를 누르고 나면 잠시 뒤에 아까 로그인 토큰 URL이 메일로 보내졌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저희가 로그인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테스트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고 테스트를 못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과연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거든요. 최소는 테스트 케이스가 최소한 메인 로직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그가 없을 때까지 하는 게 테스트고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개발 시간의 2배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지점까지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은 개발자고요. 숙련된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죠. 어떤 모듈을 만드느냐, 사용자가 누구이냐 그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고요. 테스트는 언제 실행을 하냐면 빠르게 찾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찾을수록 좋기 때문에 테스트는 가장 가능한 자주 실행을 하는 게 좋고요. 개발할 때도 중간중간 테스트를 실행을 해주면 좋고 커밋할 때 뭐 이렇게 git 훅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커밋하기 전에 항상 테스트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푸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I 서버에서도 테스트를 합니다. 누군가가 테스트 코드를 올렸을 때 자동으로 테스트가 돌아서 누군가가 코드를 수정했을 때 이제 커밋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가 도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오픈소스를 받자마자 오픈소스에는 항상 테스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받자마자 일단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좋은 테스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좋은 테스트는 한 번에 하나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게 실패됐을 때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실패하면 그 다음 테스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기능만 테스트를 한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빠르게 돼야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가 오래 걸리게 되면 그때 이제 딴 생각을 하거든요. 담배를 피러 갈 수도 있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거나 컴파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빠르게 테스트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는 항상 자동화해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웹 테스트를 보신 것처럼 그걸 항상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테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야지 항상 저희가 기대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테스트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테스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의존성 있는 테스트를 할 때는 목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커를 사용을 해서 통합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때는 도커를 사용을 하면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웹 테스트를 할 때는 셀레니움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면 웹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스트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개발을 해보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테스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테스트에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테스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한 번씩 자료 발표 자료를 공개가 될 테니까 링크를 눌러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